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네요. 참,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2025년이면은 이제 시즌을 끝내고 좀 수익도 좀 두둑히 챙기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2025년도였는데 참 씁쓸하네요. 그쵸? 2주 전쯤 제가 영상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음, 흘러가는 상황이랑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화면인데 복귀부터 해보면은 결론은 이거였죠. 이 하락 흐름이 이제는 이거를 조정으로 보기보다는 시즌 종료 가능성을 좀 높일 수밖에 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점들을 다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고점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확률상 한 6대4 정도 비율로 지금 위치상으로는 6대4 정도 비율로 하락 쪽, 그러니까 시즌 종료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드리면서 하락한 흐름이 3개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하락장으로 보기 때문에 하락장은 떨어지는 게 A, B, C 3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2, 3, 4, 5로 떨어지거든요. 5개 파동으로. 그래야지 추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떨어지면서 이제 시즌 종료 하락장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나왔던 흐름이 3개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가 하나 더 떨어지는 그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떨어지면은 떨어질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탈출할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사서 평단을 낮춰서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 줄 때 그때 탈출하는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많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그 하락 관점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차트 보는 사람이면은 누가 조금 더 빨리 얘기했다 뿐이지 지금 위치에서는 아무래도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차트 보는 사람의 공통적인 아마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즌 종료다라고 말해버리면은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지금 위치에서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시즌 종료면 더 떨어지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죠.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 100K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사 모아서 평단을 낮춰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뭐 누가 더 빨리 시즌 종료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비트코인 이만큼 오를 때, 비트코인 계속 오를 때 알트코인 어떻게 됐죠? 알트코인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뭐 저점을 갱신하거나 그 이제 빙하기처럼 알트코인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그 투자자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 이제 사놓고 모아가는 방향으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누가 더 빨리 시즌 종료라고 얘기한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뭐 40%, 50%, 많게는 70%, 80% 물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시즌 종료라고 얘기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시드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완전히 이제 하락장 종결되는 그 시점에서 추가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출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3개로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 더 올랐다가 5개로 떨어지면은 이때는 매수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보시다시피 지난 영상 때 흘러갔던 게 이렇게 3개로 떨어졌죠. 3개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제가 반등 조금 주다가 하나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반등을 준 상태에서 하나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현재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A, B, C로 올린 모양새예요. 94K는 중요한 저항이거든요. 94K를 돌파하지 못하는 한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떨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저항을 이 94K로 보시면 됩니다. 94K 기준으로 94K 아래에 있을 때는 한 파동 더 꺾일 수 있다. 그때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80K에서 한 75K 정도, 80에서 75K 정도, 이 정도가 오파 하락 떨어질 수 있는 비율, 피보나치 상으로도 적절한 비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오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94K를 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94K를 넘어버리면은 이 추세선 넘기는지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 추세선 이렇게 94K 이제 올라오면은 94K와 이 추세선이 맞닿는 저항이 돼요. 이 고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94K 저항인데 만약에 얘를 뚫어준다 그럴 때는 제가 시즌 종료랑 다시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비율을 6대4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즌 종료를 6으로 좀 더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추세 돌파한다고 해서 그 비율을 뭐 5대5로 낮춘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정해놓은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지 그때 고점을 넘기는 흐름으로 가능성을 높게 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추세선 돌파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볼 것 같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파한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온 A, B, C가 더 올라간다, 이 정도로 볼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 고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피보나치가 고점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 피보나치상 이 하락에 대한 적절한 반등의 범위가 이 박스권이에요. 피보나치 382에서 6189가. 여기까지는 아무리 여기 추세선 돌파한다고 해도, 그리고 94K 저항 넘는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이 전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범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을 주려면은 이게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 너가 얘기한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 범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내려온 흐름이 3개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5개로 내려와야지 기술적 반등을 보는 게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이 하락 파동 만들 때 1, 2, 3, 4, 5로 내리고 그 다음에 A, B, C로 올리는 게 이게 기술적 반등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가 5개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3개로 내려왔다고 하면은 얘는 이 가능성을 좀 더 높여야 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플랫 조정 가능성. 플랫 조정 가능성은 3, 3, 5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서 저는 이제 하락 끝났고 완전히 다시 상승으로 기운다 라고 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올라온다고 해도 조정의 범위로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다른 거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차트 분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94K 넘기기 전까지는 하나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빠질 때 저는 그럴듯한 이후 5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후 새 파동 나올 그럴듯한 반등을 위한 매수 자리로 보고 있다.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94K를 그냥 돌파를 해서 이 추세선도 같이 돌파를 한다. 그렇다면은 찐반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 둘, A, B, C 기술적 반등의 범위 어디까지? 이 박스권이 어디냐면은 108K까지예요. 108K까지.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찐반으로 보기보다는. 이 108K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 계속 지켰던 구간 깨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108K마저도 넘긴다면은 이제 신고점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 가능성,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공통 구간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떨어져도 오르는 데에 대한 공통 구간, 그냥 올라도 공통 구간, 둘 다 공통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좀 하는 걸로 할게요. 뭐 떨어진다고 너무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럴듯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범위조차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그래서 아직은 올라갈 자리가 더 높은 상태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상태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차트 분석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하나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여기 제가 왼쪽에 보면은 제가 저도 이제 투자를 뭐 수년 동안 하면서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좀 최대한 좀 현실적인 거 위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거는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무릎이 어딘지 모르고 어깨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계속 좀 머릿속에 새기면 좋을 거 위주로 좀 찾아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5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5번. 이 5번이 뭐냐면은, 상패돼도 10% 이내의 손실만 입을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자. 무슨 얘기냐면은 분산 투자라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 요새 좀 느끼고 있어요. 이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특히 코인에서는. 주식은 상관없습니다. 주식은 상관없는데, 주식도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은 분산 투자해야 돼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즘 봐서는 상장 엄청나게 많이 시켜대고 있죠. 상장 많이 시키다가 최근에 상패를 또 시키더라고요. 이 좀 자기네들도 거래소도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총은 안 올라가는데 상장만 많이 시키니까 하락만 하잖아요. 알트코인. 개별 알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매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죠. 매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 누가 거래소에서 매매하겠어요. 그럼 거래소도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줄면 수수료 안 들어오니까 거기도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시키면 또 상장 피가 나오니까 또 그런 거는 또 챙겨야 되잖아요. 거래소도.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는데 시총은 안 느니 택한 방법이 뭐겠어요? 상패가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패되는 게 좀 하나둘씩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불장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불장이 안 와서 물려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려있는 것들이 상패되면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잖아요. 현물은 팔지 않으면은 손실이 아닌데 상패가 되면 손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릴 게 이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코인은
상패돼도 10% 이내의 범위에서 손실만 입을 정도로 투자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개의 종목을 최소 10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 얘기하면은 누구는 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10개를 어떻게 관리하냐. 분산 투자는 세네 개가 기본이지. 무슨 10개를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은 맞습니다. 주식은 세네 개 투자해도 돼요. 그게 적절한 거고. 근데 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특히 우리 뭐 알트코인 투자하잖아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투자 특히 뭐 밈코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알트코인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다 탐욕으로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상패시키는 것만 봐도 상패도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한두 종목에 몰빵을 했으면은 그거 상패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이거든요. 그리고 변동성 아시잖아요. 계속 갖고 계셨으면 아마 알트코인 80%에서 90%이 정도는 다 손실 중이실 거예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상패만 되지 말아라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저는 코인은 최소 10개는 분산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비중을 저는 비트코인 30%대 알트코인 70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갖고 있고 이 70% 알트도 손실 났을 때 전체 시드의 10% 이내 손실 될 정도로 투자를 해요. 저는 10개를 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패된 거 있거든요. 한두 개 저도 있어요. 상패된 거 있는데 당연히 상패됐으면 손절을 해야겠죠. 조금 이제 뭐 상패빔 나올 때 그 손절을 해도 전체 시드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어요. 불안하잖아요. 상패되기 시작하면은 내 것도 상패되면 어떨까? 우리 그 리스크 관리하는 중요한 이제 덕목 중 하나가 내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투자를 할 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 불편함, 불안함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좀 초보 분들은 종목 관리 안 된다라고 생각 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코인은 특히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패돼도 10% 정도 이내 손실만 입을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차트 분석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 제가 좀 생각하는 제 주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말인데 좀 연말 가족분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고 코인도 조금 이제 좀 상승해서 손실분 좀 많이 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 있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같이 좀 소통하시면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코인 힘든 것도 좀 버티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